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 봉숭아학당 경선대회 승리자 4명은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였습니다. 국힘당 대선 예비 후보 4명이 8일 본경선에 진출했는데요. 안상수,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예비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2차 컷오프 경선 결과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이상 4분이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분이 11월 4일까지 마지막 본 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선은 7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차례 1대1 맞수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경선 여론조사 수치를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고 앞으로 2차 컷오프 경선 결과에 대한 추측성 수치를 보도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컷오프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이상 4분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힘당은 지난 6일에서 7일 양일간 당원 선거인단 투표 30%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70%를 실시했는데요. 여론조사는 4개 기관에 의뢰해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순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 12항에 따라 공표되지 않았는데요. 정 위원장은 지난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발표 직후 몇몇 매체가 사실이 아닌 추측성 수치를 경선 결과라고 발표해 일시적으로 혼란을 초래한 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결과는 바로 직전에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해 집계하고 컷오프만 결정되면 즉시 파기하는 등 만반의 보완 조치를 다하고 있어 수치가 유출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국힘당은 오는 11일 광주, 전북, 전남 합동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을 시작합니다. 사실 누가 되든 별 의미 없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윤석열 사주의 고발 청탁 사건, 국힘당 전 현직 의원과 관련자들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사건 등으로 이미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내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거죠.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얼굴에 철갑을 두르지 않는다면 이건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특검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이라는 카드를 또 꺼내들었는데요. 참 애잔합니다. 네, 윤석열 대검의 고발 사주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측근들이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 공작물을 제작해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납품하는 불법 정치 공작 공동체였음이 밝혀진 겁니다. 불법 정치 공작의 주문자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검과 국민의힘 중 누가 먼저 주문을 넣었고 납품 대가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권력기관을 사유해서 벌인 이 조직적 총선 개입인 이 사건은 국기를 물랑케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초유의 검당 유착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이 도보 행진이나 하고 원내대표는 조직적 국감 방해 행위도 모자라서 아예 국회 앞마당에 텐트를 펼치고 기승전 특검 타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6인의 50억 클럽에는 박근혜 특검이었던 박영수 씨가 있습니다. 돈 먹고 튄 특검을 수사하는데 또 특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걷기 좋은 가을 도보 행진을 하겠다는 원내 당대표, 또 국감을 내팽개친 원내대표의 모습이 애잔합니다. 게다가 특검 수용 촉구 천막투쟁본부라고 해놓고 당번표를 붙였다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연휴 3일은 쉰다고 합니다. 정말 새로운 방식의 웰빙 투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도움 받은 자가 설계자고 몸통이고 범인인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지사가 설계한 거는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갈 개발 이익을 성남 시민 몫으로 만드는 설계였습니다. 이 지사가 몸통이면 왜 돈이 국힘 사람들한테 갑니까? 정말로 어디 내놓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야당의 행태입니다. 이렇게 억지를 쓴다고 화천대유를 둘러싼 국민의힘 법조 게이트가 묻히고 고발 사주로 시작된 검당유착 총선 불법 정치 공작, 그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처음 끊어주신 테이프, 그리고 서른 의원께서 보태주시던 그런 힘, 거기에 더해서 저는 정의를 바라는 민주당내 의원들의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헛된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 힘에 동참해달라는 저희 국민의힘의 간절한 호소를 이간질로 치부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이제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특검을 막아 세운다면은 여러분의 앞길에는 어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 투쟁의 강도는 세워질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은 8일 3차 슈퍼위크 결과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선에서 얻은 57%의 득표율에 육박하는 성적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3차 슈퍼위크 결과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경선에서 얻었던 57%에 육박하는 경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안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표를 모아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며 이낙연 후보가 본인 정치 고향인 전남에서 유일하게 1등을 했듯이 이재명 후보도 자기의 정치 고향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리라고 본다고 예측하며 득표율이 60%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서울 지역 경선과 관련해선 서울의 민심, 서울 당원의 표심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라기보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그것의 반사이익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표가 갈 것이라며 종로 국회의원을 던져서 내년에 종로 보선을 치러야 한다는 불확실성, 불안감이 이낙연 후보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안 의원은 온라인 투표 개시 이틀 만에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율이 74.7%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흔들거나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총연대해서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동조하는 민주당 특정 후보 캠프가 호랑이 등 위에 탄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형국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투표율의 다수는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이재명과 함께 완주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캠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이낙연 후보 캠프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후보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를 언급하며 배임 혐의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법적 조치를 받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며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는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서른 의원의 발언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하루 이틀 남은 기간은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경선 이후 원팀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던 의원들이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비움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훌륭한 분들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원팀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이어 일각의 지지자께서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은 그동안 어느 캠프에서도 속하지 않았던 진보 진영에 셀럽이 있지 않겠냐라며 유시민을 포함한 우리 지지자의 신망을 받는 셀럽들이 나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갖는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진영 셀럽,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언급되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이사의 3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 14일 퇴임하는데요.
2018년 취임 후 유 이사장은 재단 정관상 연임이 가능하지만 이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가 여권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에선 친노 적자이자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유 이사장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유 이사장은 과거 친문 당원들 사이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막바지에 이른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2위 이낙연 전 대표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유 이사장이 화학적 결합을 위해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유 이사장을 언급한 거죠. 이 지사와 유 이사장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알릴레오 유튜브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최대 강점이 신속하고 정광석화 같은 일처리와 단호함, 앞으로 상당히 든든한 지지율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애국진보 진영과 친일구구 보수 세력 간의 한판 승부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이길 수 있는 승부인데요. 이제 결과에 승복하고 원팀으로 다시 뭉쳐야 합니다. 또다시 정권을 뺏기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지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보면 코로나19 과정에서 그 신속하고 정광석화 같은 일처리, 네. 단호함 이런 걸로 매력을 샀죠. 네. 원래 그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강점이고, 뭐 경기도에 계곡이 엄청 많은데 거기 불법 구조물들 그냥 싹 처리하고 그거 태만히 하는 공무원들 전부 징계한다 그러고 지금 진짜 그다음에 쓰레기산들 불법 산업 폐기물 같은 거 폐기업체들이 몰래 쌓아놓은 거 이런 거 막 추적단 만들어 가지고 다 밝혀내서 막 다 고발하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게 이재명 지사의 매력이죠. 이재명 지사가 인품이 훌륭하다든가 덕이 있다든가 품격이 있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지자들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지지자들은 이재명 일 잘해. 뭔가 속 시원하고. 뭔가를 바꾸려면 저렇게 해야 돼. 불도저 같이 예.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쫙 밀어붙이잖아요. 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판단이 빠르고요. 이번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저렇게 딱 나오니까 경기도에 예. 앱 만들겠다. 내일 오후 3시에 회의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무릎 꿇잖아요. 예,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게 이제 국가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 뭐 고리타분하게 이론을 대서 뭐 국가가 이렇게 개입해도 되냐, 시장에 맡겨야지 이런 소리들 안 통해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행정에는 그딴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보통은 자료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해봐라, 뭐 다른 나라 사례 가져와 봐라, 뭐 해가지고 뭐 이만큼 읽고 뭐 회의했는데 이 부서 이래서 안 된다고 저 부서 이러면 뭐 어떡하지?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영역을 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용역 이제 발주해서 한 2년 걸리지. 그러면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좀 유리하게 나왔답니다. 이러면 그러면은 좀 할까 이렇게. 그 이재명 지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나의 권한인가 아닌가 판단해 보고 서로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툴만 하다 싶으면 정당성이 있으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자질이에요. 그 특성이고. 그래서 그런 점이 아주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해. 행정 쪽에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이게 이 사람이 행정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운영해도 잘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요. 그런 장점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과정에서 잘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탄탄하게 지지율 기반을 구축할 거라고 봐요.